여러분들은 때로 복수심이 좋지 않다는 거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상처 입은 마음이라던가 내 안에 충격적인 사건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 과거에 잔재에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란 사실을 깨달으셨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 감정을 정화하고 빠져나와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감정을 정할 때 수도꼭지 틀기 방법을 추천드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 적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지 말고, 남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메모장이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쭉 받아 적으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내가 일어난 그 분노의 원인들을 적어보세요. 그럼으로써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글자 수로 말씀드릴게요. 작은 것들은 5,000자에서 많으면 12,000자, 20,000자까지.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복수심을 느낄 정도의 거대한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적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혼자서 그 감정에 심취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엉뚱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분노를 증폭시키거나 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분노를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면서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의 감정을 정화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타이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노를 풀어쓰고 자기의 분노를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을 거예요. 완벽하게 분이 풀리지는 않았어도 좀 진정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분노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다니 화가 나!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다니 화가 나!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분노에 대한 분노를 하기도 해서 내가 왜 화나는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분노가 소실이 되고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겪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던, 화가 났던 이 상황을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 자, 이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또다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지가 뭔데 상처를 받아? 나한테 화가 났다고? 지가 뭔데 화가 나? 이러면서 용납할 수 없어. 이러면서 다시 내 입장으로 와서 막 감정을 분출할 수 있을 텐데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야금야금, 상대방의 입장을 야금야금 천천히 이해해가고 공략해가고 그 사람의 시야를 천천히 확보하는 거예요. 아, 판도라님 너무 귀찮아요. 복수심인데 요 정도의 공은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큼직하게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복수심까지 든 거겠죠? 웬만하면 복수심 안 나와요. 그 정도 나왔다는 거는 요 정도 시간 투자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모든 상황이 다양한 타인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벽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던졌어. 그러니까 빨간색 얼룩이 졌네? 이렇게 정직한 게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회색, 녹색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이렇게 감정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상대방이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맺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여러 가지 색깔의 감정과 여러 가지 피해의식과 선입견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는 그대로로 전달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한테 왜곡해서 전달해졌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상대방한테 오해를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어떤 종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슬픔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만 속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늘 설명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도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베베 꼴 수가 있고 어떻게든 제멋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키워갈 수가 있고 착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한 게 지금 이 순간 잘해주는 거지 앞으로 평생 호구 잡힌다고 한 적 없는데 상대방이 멋대로 여러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휘두르려고 막 이러다가 너 마음이 식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성의 없음 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척하는 이런 감정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이나 상대방도 복잡하고 복잡한 걸 넘어서서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한번 미워하거나 오해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난리를 쳐도 번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어려울 확률이 높다는 점.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이 오히려 이해가는 상황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책임을 발견하세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세상 탓이요, 세상 탓이요. 타인들 탓이요, 타인들 탓이요. 그러고 싶겠지. 근데 그건 1단계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부터는 탓하는 거 의미 없음. 이제부터 우리는 내 책임을 찾는다. 정말 쥐콩만큼의 내 책임을 찾는 거예요. 나를 탓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그 여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찌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안 찾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난 당하기만 해야 돼? 아 그래 화가 나 너도 죽어봐 이러면서 복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티끌만큼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고 찾다 보면요 또 신기하게 더 많이 생각나요. 아 애초에 좀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했어야 됐네. 아 애초에 좀 이러면은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었네. 이건 좀 조심해야 됐네. 근데 이게 세상이랍니다. 베베 꼬인 사람들로 가득한 복잡한 곳이 바로 세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복잡해요. 죽어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복잡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일단 내려놓고 화낸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탓한다고 미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그래서 나든 타인이든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고 나의 책임을 발견하는 게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미숙함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게 누구 탓해버리는 거여가지고 나를 탓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랑 사귀어서 여러분들은 탓하기가 쉬워요. 떠넘기는 거예요. 탓하는 건 떠넘기는 거예요. 이 감정 처리하기 힘드니까 너 때문이야. 쉬운 길로 가고 싶으신 건 알겠지만 어려운 길로 가세요. 쉬운 길보다는 정석으로 가세요. 풀기 복잡하다고 떠넘기지 마세요.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요.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해소하고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수심을 느끼는 그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복수심만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 원망, 서러움,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굉장히 여러 감정이 있어요. 복수심을 느꼈다고 해서 복수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수심하고 분노만 느낀다면요. 자꾸만 다른 감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치고 올라오면서 방해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중구난방인 이런 다중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적어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내 감정을 허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네가 그걸 느꼈다면 너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법을 세워보세요. 또는 예방할 수 없다면 대응법을 세워보세요. 최대한 다양한 예방법과 최대한 다양한 대응법, 차선책. 아예 일어나지도 않게 만드는 방법과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적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완전히 난 벗어났다. 한 번 겪지 두 번 겪냐 두 번은 안 당한다. 이렇게 속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계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었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삶에서 조금 낡은 가치관, 낡은 태도, 미성숙한 태도, 미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난 안일했고, 난 무지했고, 난 분위기에 휘둘렸고, 타인에게 휘둘렸고, 난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고 여지를 줬어.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제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올라왔을 거예요. 변화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찾기까지 했지만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이런 체험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단계로 이동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했다면 이제는 증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겪은 이 일을 새로운 변화의 디딤돌로 쓸 수 있을까? 내 삶에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걸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보수공사이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외부까지 무너뜨리려고 바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복수심을 느끼는 게 위험한 이유 중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린 게 여러분들 복수는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복수심을 솔직하게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사람이 살면서 맨날 울었으면 좋겠고 맨날 고통받았으면 좋겠고 나한테 아프게 했던 만큼이 아니라 평생 불운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실 텐데 그건 애석하게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런 일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만한 자유의지를 이 우주로부터 선물 받고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어쩌면은 내가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한지 몰라서 내가 누군가한테 실수나 잘못을 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다, 타고난 악인이다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거나 타인을 낙인 찍음으로써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거는 의미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거지. 우주는 계속해서 허용해 줄 거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실수하고 다시 배워갈 수 있도록. 대신에 우리는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체험은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냥 그거야말로 가장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 복수를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또는 여러분들이 아픈 거 이상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길 바라는 거는 애석하게도 안 일어나요. 너무 분하겠지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복수심이 들 정도로 타격을 받을 만한 일이 애초에 없도록 누군가 나를 쉽게 망가뜨리지 않고 누군가 나한테 쉽게 위해를 가하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거리를 두고 엮이지 않는 법을 일단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이 관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